네, 머닝 전략 이번에는 관심 있는 섹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엔터주 얘기를 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네. 선물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시청하시고 보시지만 오늘 얘기 좀 재밌게 잘 들어보세요. 네, 티니핑 열풍의 SAMG 엔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SAMG 엔터예요? 쌈지 엔터. 회사 측은 뭐라 그래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다 그래요? 공식 명칭은 SAMG가 맞는데 네. 너무 길어서 줄여서. 그냥 애칭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쌈지엔터라고 그러게요.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보고서를 내셨고요. 수급 보면 시가총액별 이제 이 기준 분류를 하는 정기 변경이 9월 12일인데 코스닥에서 이제 대형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시총순으로 이제 대형주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기본적인 뭐 인덱스 수요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지금 이 쌈지엔터라고 네네. 하는 회사가 올해 초만 해도 뭐 한 10,000원, 20,000원 정말 낮은 가격에 있었다가 급하게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이 실적이 계속적인 서프라이즈가 났고 이 티니핑이라고 하는 IP 자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타겟 연령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결국은 더 앞으로 잘 될까? 대형주로서 더 성장할까를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IP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제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 변경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뭐 이 코스피 200 이런 거라든지 기본적인 뭐 수급을 강하게 땡긴다보다는 그만큼 회사의 위상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지 위원께서 쌈지엔터라고 부르시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쉽게 리포트 제목하면서 이 티니핑의 타겟은 조카뿐이 아니에요. 조카가 아니다 그러는데 누굽니까 그럼 대상이? 저더라고요. 조카가 네. 아니라 나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느끼게 된 이유가 사실 티니핑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네. 이 몇 년도 아니죠. 한 1, 2년 전만 해도 아이들, 정말 키즈 카테고리에서만 흥하던 그런 IP였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예. 보시면은 모든 뭐 그냥 길만 가더라도 이제 저 막 핫추핑은 다 아시죠? 이 분홍 색깔 예. 귀엽게 생긴 저 핫추핑이 계속 어디에도 다 나오고 이 티니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지도가 쌓이게 되면서부터 돈을 쓰는 주체가 이제는 키즈가 아니라 성인들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저 정확히 말하면 저 이제 사랑의 핫추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네. 그 영화를 기점으로 콜라보를 하는 혹은 협업을 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키즈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메가커피, 이디야 커피, 뭐 맘스터치 아니면 뭐 클리오 화장품이라든지 네. 올해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뭐 기아 타이거즈 뭐 등등등 SM이랑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타겟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기업이 이렇게 계속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타겟이 어린 자녀층이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이 주요 포인트고요. 우리 담당 PD님은 본인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이쪽에 돈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던데, 네, 그러군요. 실적 좀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던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나요? 예. 사실 그 시장에서 이제 너무 이 회사가 흑자를 낸 지 이번 2분기까지 하면 이제 3개분기밖에 되지 않아서 예. 너무 기대감이 좀 컸었던 게 좀 주가가 빠졌었던 이유 중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분기가 숫자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이제 미달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과연 회사가 2분기가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하는데 실적 1분기보다 안 나오면 여기 뭐 앞으로 볼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분기 때 라이선싱 기업이랑 콜라보하는 그 라이선싱 매출이 많았다는데 이렇게 이익에 기여가 높은 매출이 잘 나왔는데 안 나오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더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2분기 실적에서 보시면은요 매출 분야별로 다 나눠져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분기 때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현대차랑 같이 콜라보했었던 예. 그 매출인데 현대차랑 콜라보하면서
1분 정도의 그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은 이제 콘텐츠 제작 매출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게 부문별로 이제 매출이 세분화돼서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조금 둔화됐다라고 느낄 뿐이지 회사는 전혀 성장이 꺾이진 않아서 기대치는 하회지만 이유가 있었던 하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상장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작년까지 작년 한 3분기까지도 적자였었거든요.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런 걸 반영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뭐 이 게임이나 뭐 엔터 이런 캐릭터하고는 협업하는 건 이해되지만 현대차하고도 협업을 했고 협업의 그 범위들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그렇고 눈높이가 워낙 높았었다는 거고요. 3분기, 4분기, 특별히 4분기 실적을 주목해 보라고 하셨는데 좀 빠른 거 아닙니까? 3분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분기는 네.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네. 3분기보다는 4분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3분기가 안 좋다라고 해도 전 오히려 2분기처럼 어떤 이제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2분기는 좋을 걸 기대했을 때 비해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던 거고 네. 3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이긴 합니다. 애초에 실적이 좋지 않은 분기인데 3분기 때 나와야 되는 콘텐츠들이 다 4분기 때 몰아서 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월부터 시작했었던 SM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랑 같이 콜라보했었던 그 매출들이 7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에스파 최근에 이제 에스파핑이 또 나왔는데요. 에스파핑 관련한 MD들도 지금 이제 주문을 받고 있는 게 10월부터 또 매출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조금 빅 이벤트들이 많고 어쨌든 이 회사가 계속적인 I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티니핑의 다음 시즌 지금 이름이 이제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공주 마을이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이 나오는 게 또 10월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위시캣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이 위시캣도 원래 네. 시즌2가 4분기로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콘텐츠들이 다 4분기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3분기는 조금 숨고르고 4분기를 대비하는 그런 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지금 조정이 3분기가 좋은 그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4분기에 대한 기대감, 하츠투하츠, 뭐 현대차, 뭐 그다음에 여러 그 캐릭터를 얘기하시는데 뭐 외국어 하시는 것 같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만큼 와,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도 그렇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은 한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K컬처가 외국으로 나가면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뭐 라부부 인기가 뭐 대단하던데 뭐 이건 뭐 경쟁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라부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쌈지엔터가 글로벌한 그런 그 확장성이나 매력이나 움직임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지금 뭐 라부부 너무 인기 많죠. 인기 많고 이건 구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라부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게 라부부의 스몰 작은 라부부 버전도 이제 또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형의 지금 경쟁 시대가 열렸는데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뭐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해외 매출만 놓고 봤을 때 해외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외의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이번 3분기가 실적은 안 좋지만 업황에서는 조금 더 글로벌로 진출하는 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현대차랑 콜라보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7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시장도 이제 서서히 조금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티니핑이 이번에 나오는 게 6번째 시즌인데 이제 3번째 시즌이 일본에 7월부터 방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외 전략이 이제 이 콘텐츠를 틀어보고 어느 정도 이 콘텐츠의 판매가 인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시즌을 공개하는 식으로 가는데 일본에서 이제 3번째 시즌이 방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부터 그리고 이번에 하츠투하츠라는 그 아이돌과 같이 이제 콜라보한 MD 매출도 굉장히 글로벌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쌈지 입장에서는 3분기가 실적은 안 좋지만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기, 업황에서는 좀 글로벌 확장을 보여주는 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엔터 얘기할 때도 원래 뭐 밝으시지만 쌈지 엔터 얘기하시면서 즐거워하시네요. 예.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조정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5만 대략 9천 원 수준이고 목표 가격을 9만 원 정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예상 EPS를 잡아도 그렇게 이 PR이 별로 높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피어로 잡는 네.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뭐 팜마트, 산리오, 이제 팜마트가 그 네. 라부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산리오가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이런 이제 일본의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들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제 쌈지엔터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기업도 같이 리레이팅을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높게 잡지 않았음에도 이제 목표 주가까지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쌈지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부터 주요 콘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그 CB 전환되는 물량이 또 있습니다. 전체의 15%가 지금 CB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올해 이제 9월 5일에 또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분기가 안 좋은데 이제 CB 전환이라고 하는 악재까지 같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반을 떨고 가는 시기가 이제 9월 초. 그래서 10월 들어가기 전부터는 예. 쌈지는 이제 충분히 많이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매수를 고민하셔도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네, 쌈지 엔터 여기까지 했고, 엔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엔터 탑픽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터를 많이 다루시니까 이전에 오셨을 때는 하이브를 탑픽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하이브인지 아니면 지금 탑픽이 좀 변경됐는지요? 네. 탑픽 뭐 하이워도 좋습니다만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YG 엔터를 추천드립니다. YG가 상반기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테마는 이제 중국은 붙으면 좋은 거고 중국만을 의지할 수 없으니 회사 자체의 펀더가 탄탄하게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메가 IP의 컴백이 있냐, 세 번째는 MD에서의 성장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냐,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보는데 이 세 가지 테마가 모두 맞는 회사가 저는 YG 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블랙핑크의 콘서트와 이제 실적들이 온기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MD에서의 서프가 또 한 번 회사의 연결 실적을 견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는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이현지 의원은 분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 여러 사람과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뭐 얘기 듣는 그런 걸 보면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관심 많죠. 근데 올라서 그동안 사실 부담이 됐는데 그죠? 조정받으면 사주면 좋다는데 조정이 이제 오는 거고요. 엔터주에서도 뭐 여러 얘기하지만 YG 엔터 좋게 본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탑픽이 이제 YG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머닝 전략 엔터 이야기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3,194. 네. 7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뭐 사실은 어제도 최근에 또 거래가 부진해요.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들이 뭔가 좀 새로운 동력들이 좀 필요한 그런 흐름들로 전반적으로 아직은 조정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희 딥사이트 시간에 전병서 위원님 오신다 그랬었죠. 네, 또 중국과 관련된 전략들, 중국 증시 요즘 흐름이 또 좋대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일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